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 박지용입니다. 오늘은 제1강으로 경영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강에서 경영환경 변화와 그리고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는데요. 1장이 바로 경영환경 변화와 인터넷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주요 정보기술의 변화 동향과 기업의 대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키포인트를 생각을 한다면 경영환경 변화 그리고 정보기술 동향의 변화를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경영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기업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1강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영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죠. 변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이 되고 40이 됐을 때 문득 거울 앞에 서면은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요.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감에 따라서 차츰차츰 그렇게 변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징과 과거로부터 변화된 그런 흐름을 쭉 따져보면은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겠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영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 바로 기업 생존의 핵심이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전 준비에 있어서 이런 영향을 파악하고 특징을 분석해서 그러한 것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 환경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크게 경영 환경이라는 것은 크게 6가지로 현재에는 흐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계화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쟁의 심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변화주의의 단축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보, 지식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고객의 중요성이 증가한 것이죠. 자, 이런 6가지 어떤 흐름이 현재 경영 환경이 변화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6가지 주요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화 경영의 확대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 환경이기 때문에 국격의 의미가 실제로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전 세계인이 찾는 청량 음료죠. 그죠?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도 그리고 한국인들도 코카콜라는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햄버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화 경영이 확대가 된 이유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인공위성, TV와 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이 바로 세계화 경영을 확대시켜준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음악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세계가 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화 경영의 확대는 시장의 단일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자본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동질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시장이 단일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도 단일 시장을 대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일 시장이라는 것은요, 세계 시장입니다. 어느 지역에 뭐 시장이 단일화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세계화 경영의 확대라는 것은 세계 시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세계화 경영의 확대는 기업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보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경영 활동 수행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계화 경영의 확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경쟁의 심화를 현대 경영 변화의 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쟁의 심화는 아까 그 세계화 경영, 시장이 단일화됐다 이런 것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같은 하나의 시장 안에 흩어져 있던 기업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쟁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심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 경영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경쟁은 자국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에서 우열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 능력의 차이와 대응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경쟁 우위가 확보가 되고요. 기업 내부 혁신의 추진 정도에 따라서 경쟁 우위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핵심 기술, 발명 특허, 우수 인력들을 통해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해서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해서 긴장하고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한 흐름으로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로 기업은 끊임없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경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업 경영에서 컴퓨터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우선 그 피해와 손실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환경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컴퓨터가 없다면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기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기업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지금 정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 자체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현대 경영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본연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기술의 활용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점점 더 디지털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컴퓨터가 없다, 즉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다, 경쟁에서 낙오가 되고 기업이 업무가 마비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즈니스 디지털화의 의미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정보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태를 말하고요. 기업 경영이 디지털 기반에서 수행되는 환경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 경영이 디지털 기반에서 수행되는 환경의 특징을 보시면 크게 5가지 비교 기준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과 프로세스와 기술과 매개 수단, 그리고 제품에서 이런 그 과거의 어떤 그 기업 경영의 그런 시장이나 기술과 현재 디지털화된 그런 기업들의 어떤 환경이 틀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시장이냐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새로운 시장이냐, 그리고 제품 중심이냐 고객 중심이냐, 뭐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아니면 이 채널이나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이러한 것이 디지털 기반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어떤 기업 경영의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주기의 단축을 우리가 또 들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아주 완만하게 이러한 변화가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다가오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테크노, 옛날에 테크노 음악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그 음악의 유행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터넷 기술도 점점 빠르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뎀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아주 저속으로 인터넷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초고속 통신망을, 또 속도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한다는 것은 진리고 기업 경영도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하는 내용의 주기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 내용도 새롭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또 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의 사회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바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리고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21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바로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컴퓨터나 통신기술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 발달에 따라서 인터넷 중심 사회로 이행하면서 지식과 정보화 사회의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사회가 되면서 기업 경영 방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원만 가지고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았던 시기에는 무조건 많이 상품을 만들어내면 되죠.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 시대, 즉 고객 중심적으로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를 움직여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정보 지식 집약적인 분야의 경영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엘빈 토플러는 정보와 지식을 권력의 원천이자 권력 이동의 핵심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미래 경쟁 환경의 승리자는 지식과 정보의 자원화에 따른 두뇌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요한 흐름을 보시면 고객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미국의 경영 패러다임 발전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보시면 1925년 이전의 시대는 생산 우선 시대입니다. 즉 중요한 것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러면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죠. 고객은 상품 만들어내면 바로 사고 하니까 어떻게 많이 생산을 할까? 이것이 고민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25년부터 50년 초반의 시기에는 판매 우선 시대가 됩니다. 자,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 균형을 이루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영업을 하면은 판매가 늘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었던 관건이 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중심에 놓고 경영 활동을 수행할 만큼 그렇게 기업이 아주 경쟁이 심화가 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 중반 이후에는 마케팅 우선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이러한 현상이 반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고객을 중심에 놓고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즉
어떻게 이제 소비자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로 되게 됩니다. 결국 고객을 중심에 놓고 상품을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고객을 우리 상품을 뭐 사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주요한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 중심의 어떤 그 경영 활동을 수행한 것은 그 뒤 한참이 지난 뒤에야 가능하게 됩니다. 고객이 가치를 인정받던 초기에는 이벤트 같은 행사를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유인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호나 슬로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객 만족 실현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기업 경영 같은 경우에는 고객 감동이죠. 고객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서 감동을 실현시키는 이러한 것이 바로 현대기업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객 만족 방향으로 변해야 바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 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이 과거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두드러진 특징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그 내부적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을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변화에 맞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즉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선점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인터넷을 경영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비즈니스의 전면화를 추진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5번째로 지속적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추진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 자, 이것은 경영 환경 변화를 현재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경영 환경의 주요 변화 방향, 그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그냥 이해만 한다면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경영 환경 특징만을 이해한다면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경영은 여전히 불확실하겠죠. 그리고 미래의 시장은 불투명하고 경영 성과도 사실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경영 환경 변화만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파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미래 경영 환경의 변화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환경 변화 요인 가운데서 새롭게 시장을 제공하거나 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라는 것이죠. 자, 이게 강점이 되겠죠. 자,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자, 우리 기업이 어떤 부분을 하면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 자, 이 강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존폐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위기가 되는 위협 요소를 한번 찾아봐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쟁 기업이나 선진 우량 기업이 취할 행동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수학 분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미래 경영 환경의 변화가 자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간단하게 도시화 시켜놨는데요. 경영환경 변화 요인을 파악해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은 조직의 준비 정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창조적인 수용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설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석을 통해서 경영환경 변화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뭐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이 뭔가, 그리고 우리 조직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이러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수용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준비시켜라. 즉 시스템을 갖춰라. 자, 이 말입니다. 자, 경영환경에 대처한다는 것,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조직의 준비는 경영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이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 경영에 활용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 분석한 내용을 자사의 전략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시스템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요소만이 월등하다고 해서 강화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보하고 있는 기술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사용하려는 인력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조직의 역량 강화는 경영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강점을 가지고 인력을 투여해 가지고 어떤 조직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 그런데 인력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직을 준비시켜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을 개선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러한 환경 변화를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설계 적용을 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영 환경 변화를 자세히 적용하는 방식이 획일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환경 변화가 현 시점에서 과거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자사의 내부 상태에 따라서는 그 역량이 아주 틀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디지털화는 사전에 그 이전에 정보기술 하부 구조가 충분하게 준비된 기업에서는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을 창출하는, 그리고 이것을 경영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정보기술의 하부 구조가 아주 충분하게 준비된 기업, 즉 시스템이 구축된 기업은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반면에 정보기술 하부 구조가 아주 안 된, 재고 경영자도 무관심하고 전략적 마인드도 괴로되고 이러한 조직에서는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거죠. 기회를 선점하라. 기회를 선점해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삼성 휴대폰 같은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상품이 전 세계에서도 고급 제품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성은 휴대폰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죠. 왜? 그 자리를 뺏기면 그 시장,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 시장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후발주자들 또는 기존에 있던 그 기업이더라도 경쟁에서 밀린 업체들은 그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항상 변하는 환경에서 항상 기회를 선점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찾고 노력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안일한 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발견한 기회를 실제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 달라야 차별화돼야 된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회가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선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바로 차지하는 길이 바로 선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경영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라. 즉, 이 비즈니스의 전면화를 실시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이 중비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을 창출하고 이를 경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전자상거래를 기업은 중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중간 유통마진이라든지 실시간 거래라든지 시간적, 지역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다는 것이 전통 상거래와 차이이고 또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을 경영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 것, 자, 이 비즈니스의 전면화를 실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터넷을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로만 끝나지 않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뱅킹, 감사, 물류, 유통, 마케팅과 고객 관리,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을 경영의 주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의 전면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경영 활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고객을 창출하고 이를 경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의 전면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술이 기업 경영에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관한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속적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추진하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은 실패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팩과 같은 경우에는 PC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휴렛퍼커드와 결국 이제 합병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IBM 같은 경우에는 1993년에 IBM의 최고 경영자가 된 루거스너 회장이 빅블루를 부활시킨 바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혁신을 했기 때문에 IBM이 부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갖춰야 될 직무 가운데서 하나를 바로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조직 내부 전체 체질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 혁신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서 조직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영 혁신은 인터넷을 기업의 경영 활동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강 길었지만은 경영 환경 변화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제2강에서는 주요 정보기술 변화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